제가 스님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드린 이유는 제 삶이 너무 고단하고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꺼내며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저에게 큰 기대를 걸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술에 의지하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잘못으로 아버지를 잃었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병에 걸린 것은 당신이 초래한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당신이 아버지의 죽음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기대가 당신에게 너무 큰 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님의 말씀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제 감정을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난했던 집안 사정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의대를 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 아버지는 더 큰 실망에 빠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 때문에 삶의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마음을 이해하셨다는 듯 답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뿐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통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꿈과 당신의 삶은 다릅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 안에 쌓인 이 무거운 감정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첫째, 당신은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선택일 뿐 당신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당신의 삶을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무게를 내려놓고 당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저는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자꾸 아버지가 쓰러지던 모습이 떠오르고 제가 수능 성적표를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실망하시던 모습이 꿈에 나옵니다. 이런 죄책감을 떨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개꿈입니다. 꿈은 그저 당신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 꿈이 당신의 현실을 좌우하게 두지 마세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님의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스님께 물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은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스님은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공무원이든 시인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길을 찾으세요. 스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버지를 일찍 여인 김재훈님의 사연입니다. 재훈님은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있었기에 스님께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비록 스님이 명쾌한 답변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녀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희라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20대 중반의 휴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김재훈입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선 채로 제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과거의 저를 돌아보고 제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어릴 적부터 가까우면서도 복잡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겉으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였지만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의 역할과 책임감 속에서 살아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기대와 무게는 제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들이었겠지만 어린 마음에는 그것이 사랑보다 책임과 의무로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가족에게 든든한 기둥 같았지만 내면에는 누구보다 큰 상처와 고단함을 안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 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공장을 운영하시다가 외환위기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나서부터 우리 가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너무 이른 나이에 가족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순종하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그 성공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우리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과 외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지만 그 최선의 기준은 늘 너무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랑은 항상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애정과 상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의지를 심어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와 그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의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강한 기대와 동료 속에서 의사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일으킬 사람은 저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늘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저도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대가 너무 크고 무거워 제 자신이 짓눌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고 결과가 나온 날 저는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의대를 목표로 했지만 결과는 그 문턱에조차 닿지 못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였지만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능 성적표를 집으로 가져갔을 때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제 우리 집은 끝났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삶의 의지를 잃으신 듯 보였습니다. 매일 술에 의지하며 지내셨고 가족들 앞에서도 차츰 날카로워지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 가족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저와 어머니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집안 물건을 망가뜨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모습은 어린 시절 제가 존경했던 아버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술로 인해 점점 건강을 잃어가셨고 간경화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간경화가 악화된 끝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아버지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지 못하시고 6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저는 모든 것이 제 탓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더 노력했다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아버지께 희망을 드렸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말씀하시던 "넌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라는 말이 이제는 제게 가장 무거운 굴레로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저는 비통한 마음과 죄책감에 압도되어 제대로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걸었던 지나친 기대와 정신적인 압박도 문제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는 저를 집안의 기둥으로 키우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셨고 이는 제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했고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뤄도 아버지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더 잘하지 못했냐는 아버지의 질문은 제게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넘어 저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압박이었습니다. 제 성과가 아버지의 자존심이자 가족의 생계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니 잘하려는 마음과는 별개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듯한 기분이었고 성적표는 아버지의 자존심을 채우는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는 동안 저는 제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 아버지의 기대를 채우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술로 인한 문제들은 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집안에서 폭언을 하거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용히 눈물을 삼키시며 아버지를 다독이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잘했더라면 아버지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의 말과 행동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과 상황들은 제 삶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제 감정을 직면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론의 나머지 부분인 나의 대처에서 저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느꼈던 죄책감과 그로 인한 방황을 다루겠습니다. 또한 스님과의 상담을 통해 제가 어떻게 제 감정을 직면하고 새로운 삶을 찾으려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할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 삶은 온통 죄책감으로 얼룩졌습니다. 그 죄책감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제 일상과 생각을 지배하는 굴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기대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한 제가 결국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고 아버지의 목소리와 표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집안의 분위기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을 숨긴 채 생활을 이어가셨지만 저로 인해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다독이며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죄책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제 잘못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 시기 저는 매일 같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던 모습, 수능 성적표를 받아들고 보였던 아버지의 실망한 표정이 꿈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깨어나면 숨이 막히고 손발이 떨릴 정도로 심장이 뛰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상을 유지할 힘조차 없어졌고 대학교를 휴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조차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 우연히 스님의 증문즉설 강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하는 스님의 목소리는 묘하게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스님을 찾아가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당신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삶은 아버지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게 커다란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제게 아버지가 의지하신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자신의 기대였습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스스로가 그 기대를 자신의 무게로 견디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마치 얼어있던 제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죽음이 온전히 제 책임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또한 죄책감은 당신이 만들어낸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너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당신 삶의 전부는 아니며 당신은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이 지금의 나를 완전히 정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제 감정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와 그로 인한 압박이 저를 얼마나 깊이 갉아먹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제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을 인정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제가 제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당신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라는 말은 지금도 제게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님의 도움을 받아 저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억눌렸던 감정을 조금씩 풀어내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의 이야기를 종이에 옮기며 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겪었던 아픔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한 느꼈을 외로움과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대화를 통해 제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저를 원망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제 고통을 보며 걱정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대화는 저와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아버지의 죽음이 더 이상 제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죽음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내면의 성장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 속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짐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제게 큰 상처로 남았지만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걸었던 기대와 압박은 결코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나름의 사랑과 최선을 다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삶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저만은 다르게 살기를 바라셨고 제가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길 간절히 원하셨을 겁니다. 물론 아버지의 방식이 항상 옳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기대와 부담을 안겨준 일이나 자신의 상처를 술로 풀어내며 가족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준 행동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과의 상담을 통해 저는 아버지를 한 인간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라는 역할 이전에 아버지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불완전한 존재였고 그 역시 좌절과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며 저 자신에게도 그 무게를 내려놓는 시간을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용서란 결국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내 잘못이 아니었음을, 그분의 선택과 인생의 무게를 제가 모두 짊어질 수는 없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기보다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여주셨던 고뇌와 외로움은 스스로의 삶을 더 이상 붙들 수 없었던 한 사람의 슬픔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조금 더 어른스러웠다면 아버지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저는 그럴 힘이 없었고 아버지도 자신의 고통을 솔직히 털어놓을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저는 가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 눈물은 후회와 죄책감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곳에서 편히 쉬고 계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저는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그분의 인생이 저를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저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과 제 인생은 분리된 것임을 인정하고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저의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대신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삶은 우리에게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그것이 곧 끝은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면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그로 인한 상처는 제 삶의 일부로 남겠지만 그것이 저를 지배하거나 멈추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제 삶은 더 이상 죄책감과 슬픔으로 얼룩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게 바랐던 것이 결국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분도 제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셨을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그 바람을 진정으로 이뤄드리기 위해 제가 저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과거의 저를 용서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가슴에 품고 제게 주어진 삶을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저를 성장시켰고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들은 때로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이루는 소중한 조각들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은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살면서 비슷한 일이 있진 않으셨나요? 인생 라디오는 여러분의 사연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장 진정성 있고 공감 가는 사연을 선정해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장 인기 있는 6년근 홍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로 꼽히는 명언 중 하나는 건강한 몸에 맑은 정신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50대 이상을 위한 홍삼과 건강기능 식품들을 항상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30%에서 5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영상을 보고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3만원 할인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구경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